네, 안녕하세요. 다 한번 손들어서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자, 이상 없이 다 이렇게 들리는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중 상강 포럼 2021년도 신년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쪽 현장에는 발표자하고 또 주요 토론자 몇 분만 오셨습니다. 모두 여기 오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한중 상강 포럼 10년 포럼으로요. 이 주제가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용인대학교의 이 박승찬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의 얼굴에 나머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 해주세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 제가 별도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갑 고문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경률 공동대표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곽재석 또 대표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상강 포럼에 이 신년 포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경률 공동대표님께서 먼저 기념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마이크 요걸 쓰시면 상강 포럼 공동대표 장경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중 상강 포럼 2021년 신년 포럼을 여기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자는 한국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으로서 발제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혁신 전략입니다. 이제 김용필 총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계시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약하는 걸 하고요. 실제 그 박승찬 교수님께서도 이제 거의 발제에서 투파하시겠지만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중미 간의 주도권 경쟁은 당면 세계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정권은 등장하면서 국제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초미 관심사로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국은 돌아왔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실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사적인 과제가 바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고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방식은 미국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다자주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 복잡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는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실천하며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자주의 핵심은 국제사무를 모든 나라들이 공동 토의하고 세계의 운명은 국제적으로 다사간 무역 시스템을 굳건히 보호해야 한다며 개방과 동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 선수의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총리 메르켈은 중국 지도자의 발언을 동의한다. 우리는 모두 다변주의 존재에 중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지요. 나는 세계가 대립하는 진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예컨대 한켠은 미국이고 다른 한켠은 중국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 한켠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다한 나라로 말하면 이는 불공정한 바 내가 이해하는 발전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사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중국은 미국과 서로 핵심력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반 국책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중국이 춘제 인력설에 증하여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특히 중국이 시진핑 주석에게 명절이 문안을 정했고 명절이 축하를 보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서 춘제 이런 인사를 보냈고 또 2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 왕이부장은 양국 정상은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협력하면 양국이 이익이 되고 다투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고 했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맺은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반복된 진리라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쟁점에는 또 글로벌 도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 협조를 하는 영역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희망하건대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의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경험과 교훈을 잘 살펴보면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공동한 이익에 부합되는 국정을 펼쳐가리라고 신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의하는 동안 음을 다 소거하라고 좀. 네, 그 장경률 공동대표님께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상강 포럼이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 발기가 돼서 매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이 성립되기까지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지와 후원을 해주셨던 우리 정인각 교수님께 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얘기하겠는데 이 포럼을 왜 개최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20여 년 전에 한중 수교가 될 때 북경에 한국 16개 언론사가 북경에 특파원을 보냈는데 일체하게 중국이 코를 막는다. 곧 6개 나라로 갈라진다. 언제 갈라지냐? 빠르면 2, 3년 내로 늦어도 5년 내로 갈라진다. 그래서 내가 신문에다가 중국이 분할되지 않는 이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중국이 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거 다 중국에서 말이야 이 코로나 그 감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말이야. 중국을 어떻게 믿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좀 알게 하자는 뜻, 이것이 이 포럼 조직한 첫째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너무 큰 속도로 일사천리로 변화 발전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찬 교수님과 같은 이 선각자의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겠나.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중국에 자주 큰 사건이 터지는데 간단하면 최근에도 이제 마인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저는 그에 관해서 한 10번 이상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확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런 터지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한테 들을 거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걸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이제 이 포럼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마 중국 조선족이 많을 듯한데 말씀할 때 영어 수로를 대충 적게 쓰거나 또 쓰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뜻을 좀 풀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해당되는 중국어 한자를 써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를 쓰게 되면 최근에 제가 안유화 전병서 그 유튜브를 볼 때 버블 해가지고 이거 버블이 뭐지? 한참 들으니까 이게 거품이겠다. 또 어제 원장님께서 우리한테 이 박승찬 교수님이 이번 강연하는 원고를 보내왔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쭉 봤는데 그 그림에 대한 해설문은 내가 볼 수 있지만 그 자잘한 글자를 내 눈으로는 도저히 못 보겠고 거기에 22페이지만 해도 외래어가 4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벤처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머지 3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러시아어를 배웠고 대학 때는 일어를 배웠고 대학 졸업 후에 35살 먹고 영어를 내려가지고 1년 자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 다른 조선족들은 나보다도 더 알아듣기 힘들 건데 그래서 영어 수로를 풀어 쓰거나 하다못해 거기에 대응되는 한자를 써도 예를 들어서 버블을 한자로 포말 해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포말. 그러나 버블 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 교수님은 30년간 중국을 연구하셨다고 그러니까 정인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십니다. 근데 박승찬 교수님의 이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30년 정도 이 중국을 연구를 한 어떻게 보면은 친중학자이기도 하고 또 지중학자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청와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고 미국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영 연구소 소장님으로 있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한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여 개의 업체 실제적으로 자문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전과 또 이론을 모두 겸비한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정평이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이죠. 더 차이나라고 하는 한 400페이지 분량되는 아주 큰 또 책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참 저희들 상강 포럼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교수님 저희들이 이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이런 포럼이라는 거기에 상당히 의미를 두시고 또 저희들이 이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박승찬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볼륨은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잘 들리시죠? 손 들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오케이, 예, 잘 들립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상강 포럼에 와서 또 한국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또 우리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께 또 평소 제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그 전에는 여러 방송이나 신문 칼럼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 내에서 또 여러분들 좀 특히 부분과 만나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량호이 아시죠? 량호이가 지금 시작돼서 지금 저도 엄청 바쁘게 지금 방송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지금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도 막 허걱허걱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도 뵙고 또 현장에서 또 드릴 수 있는 말이 많겠죠. 오늘은 돌아와서 제가 주제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중국 혁신 전략. 제가 이제 책을 이제 한
한 넉 달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좀 반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3세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성강포럼에서도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매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제가 뭐 방송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마윈 관련해서 제가 방송, 그건 유튜브에서 했는데 그 치면 제가 좀 이따 보내드리고, 제가 엄청 리얼하게 제가 쉽게 이 마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칼럼도 있습니다. 칼럼도. 치면 쭉 아마 왜 그러냐 제가 1, 2, 3, 4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끝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뭐 미중 전략 경쟁과 혁신 전략으로 잡아주셔서 이렇게 잡았고요. 사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 제가 했던 책 제목은 중국이 꿈꾸는 반격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중 수교가 되고 처음으로 초창기에 그 유학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근무를 또 중국 대사관에서, 여기 뭐 제 소개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한중 수교가 올해 28주년이 되는데요. 거의 함께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제가 중국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공부를 하니까 30년이 훨씬 더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근데 제가 대사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뭐 경제통상 전문가도 있었고, 우리 기업 지원 업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혹은 파트너를 구할 때 이런 최하위 양공조, 그러니까 이런 교량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관련된 강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다 강연을 많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제 오늘 부제목으로 중국이 꿈꾸는 반격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제목이 더 차이나라는, 저는 이제 중국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차이나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일단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과 중국이 꿈꾸는 미국에 반격하고자 하는 기술, 방향성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 책에서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돌았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이 박승찬 소장을 바라보는 이게 그러니까 뜬구름만 잡는 게 아니라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보시면 현장에 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시면 중국이 꿈꾸는 반격, 그러니까 제가 아마 꿈꾸는 게 미국에 반격하는 기술들을 각 챕터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거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였고요. 근데 저는 중국을 연구한 한국인 학자로서 결국 한국 경제가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친중보다는 저는 중국을 잘 아는 지중학자라고 책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부분에서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한국 사회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그 교수님께서, 현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을 좀 변화되는 중국을 좀 이제 한번 알고 싶다. 중국을 너무 모른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걸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특히 예전에 중국에 살다 온 한국 분이라도, 살다 오신 분이라도, 혹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5년 전에 내가 중국에 살아봤어. 내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 그러니까 와이낫이죠. 그거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지금 아까 우리 교포 되시는 분 고향을 떠나서 한참 되시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셨던 내 고향, 내가 가봤던 베이징, 내가 가봤던 상하이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들을 메시지를 많은 한국의 기업인들, 제가 책에서 머리 말해주는데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높으신 분들이 좀 바라고 고위 관료들이 바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은 정치인들 읽고 뭐 또 잘 봤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머리말에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이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현장 이야기를 많이 다루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자, 그래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소개 한번 잘 훑어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뭐 그냥 뭐 네이버 치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오늘 제가 못다한 이야기도 다른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패권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중립 구분은 반격이 있어요. 책에 나온 부분들 약간 맛배기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이 혁신 차이나로 가는 성장 원동력은 뭐냐라는 원동력.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보고 그런 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을 또 서머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 공유하고 이해하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오전 방송할 때 중국 주식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성장 원동력을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혁신차 현장을 제가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저는 그러니까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 입장에서 혹은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좋지 않은 것들,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예. 마침 그리고 제가 이제 CCTV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혹시 CCTV를 보시면 오늘 CCTV 아마 뭐 1번이나 아마 3번은 뉴스 신원타에서는 아마 오늘 제가 아마 인터뷰한 게 나올 겁니다. CCTV에서는. 한국 사람이 CCTV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제가 5분 동안 중국어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TV에는 중국에 CCTV 4채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13채널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예, 뉴스 채널. 자,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 들어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 중국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그러니까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론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기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성장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오늘 오늘 주제 여기 상강 포럼의 또 특징 또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들 아무래도 교포분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차이나 포비아 왜 바뀌어야 하느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결코 이거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더 차이나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그래도 나름의 국내에서 좀 영향력 있는 학자,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중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 카바나라는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ABM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그러니까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여러분 커피 자판기는 아시죠? 그러니까 돈 넣고 자판기를 자동차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가시면, 광동선에 가시면 티모리라는 자동차 자판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건 다 중고차, 외제차를 뽑는 자판기입니다. 근데 티모리는 다 새 차를 뽑죠. 예. 다 제가 경험했던 거고 다 했던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항저우 가시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렌트 자판기도, 렌트를 해서 내려오는 자판기가 또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거지도 현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자, 미중 패권의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워낙 제가 방송하고 그러면, 어제도 SBS 방송할 때도 이제 이 질문도 나왔고, 오늘 KBS 라디오 방송할 때,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성장을 과거 35년과 미래 35년으로 나눕니다. 그 기준을 언제로 주냐면 2013년도로 봅니다. 자,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전 35년. 그러니까 중국이 78년 개혁 개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自从1978年改革开放以来 많이 들어보셨던,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들었던 1978년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과 해서 35년.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싸게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8년
뭐 우리가 2008년 독일을 초월했고요. 2009년 그때 독일 초월 넘버 3가 됐고요. 2009년 일본을 초월하고 넘버 2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G2란 말이 2009년 이후에 10년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G2란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2013년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이제 싼 거 안 만들래. 나도 이제 산업의 고도화를 할래. 야, 한국, 너희도 옛날에 고도화했었잖아. 한국 너희도 못 살았잖아. 한국 옛날에 잘 못 살았죠. 한국 70년, 80년 못 살았습니다. 한국은 산업의 고도화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다 일본이 우리한테 띵단 주면 전부 다 뭐 주장하고 이렇게 중국한테 써도 하는 게 다 알아들으시죠? 네. 이게 더 귀에 익숙하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은 고도화. 그러면서 야,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도 한번 자동차 만들어 보자. 우리도 반도체 해보자. 디스플레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공적으로 산업의 고도화에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한국이 된 거예요. 지금 반도체 1, 2등이 다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데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도 산업의 고도화하려고. 근데 나는 한국과는 다르게 난 덩치가 너무 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너무나 큰 땅이고.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나는 한국에 너희가 없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 첫 번째, 나는 돈이 많아. 두 번째, 나는 한국 너처럼 리더가 바뀌는 거면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 우리는 직진만 한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Made in China에서 Intellectual Manufacturing China, 즉 중국이 새로운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그러니까 Made in China에서 이제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러니까 미래 35는 이렇게 가려고 2013년 기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쿵푸 팬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보신 G2 부상하고 지원을 가기 위해서 하죠. 이제는 무역 대국이 아니라 강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설명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슈앙슌환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다 자기들을 제조업으로 통해 성장을 하고 나서는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출 주도형,出口 주도식 발전 모델들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 자기 소비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국내 다循환, 국제 다循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중국 어멍이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앞에서 이 말 다 들으시면 이걸 보는 좀 이해가 생길 겁니다. 오늘 뭐 혁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경제 이런 부분에서 미중 패권만 이야기해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쿵푸 팬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도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미국이란 애가 쿵푸 팬더를 만들어, 만화 아시죠? 가통? 네, 중국에서 만화 영화. 이 쿵푸 팬더를 만들어 돈을 엄청 법니다. 아니, 야, 10억만원 是我的. 미국 게 아니라 중국 건데 미국 애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자기들이 애니메이션, 만화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법니다. 어떻게 벌어요? 우리는 힘들게 맨날 쯔자오 해가지고 맨날 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아이폰도 막 만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빙고가 돈 벌어가지 중국에서 만든 제조기에 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미국 애들이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중국이 뭡니까? 아, 컨텐츠, 문화, 서비스도 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움직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는데 하나만 놓을게요. 이제 미중 패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원칙이 뭐냐면 내 GDP의 한 40% 정도 오면 죽이게 돼 있습니다. 네가 나의 GDP의 40%까지 왔어? 그러면 딱 원칙 표현이 좀 그렇나요? 좀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감히 어디? 옛날 일본도 그랬고요. 옛날 구러시아도 그랬어요. 2009년도 넘버 2로 들어오면서 중국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원칙대로 뭐 해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야, 근데 미국이 죽이는 건 뭐 어떻게 죽이는 거 아시죠? 간단합니다. 미국의 장점은 뭐예요? 달러, 돈. 지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막 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싹 뺍니다. 그럼 뭡니까? 후, 깔아놨습니다.
시장 막 과열시킨다고요. 와, 일본이 그죠. 일본 도쿄치까지 했다고. 그래서 일본 잃어버린 20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했는데 그때 뭐야? 그때 미국이 그때 뭐였어요? 미국발 금융위기였었거든. 네코가 섰었거든. 네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뭐 그때 뭐 아시죠? 2008년이야 링지온이 1위냐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金融 危機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또 난리였죠.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도 이제 경제 성장한다고 막 하다가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된 거죠. 트럼프가 되면서 내가 비즈니스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때 본격화시키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미중 간의 이슈에서는 미국은 원래부터 중국을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죠. 판단에 미스였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2001년도로 돌아가면 제가 다시관에 있을 때 2001년도에 제가 베이징에 있는 한국驻华大使馆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뭐 엄청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중국 자루 시마오组织 중국 WTO 가입을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필요했고 중국도 미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서로가 원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위랑공 딱 한마디로 위랑공 늑대와 함께 추는 거예요. 앞에는 웃음을 했으면 뒤에서는 낙하를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중국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우리가 너무 쉽게 봤다라고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면 이야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왔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트럼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떤 당이다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같은 목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럼 이게 지금 바이든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 바이든은 중국과 특히 시진핑 주석과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후이다오 링반이 그러니까 2008년대 부통령 할 때고 오바마 있을 때.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008년도에 그때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가 다 부주석과 부통령을 할 때거든요. 사이 좋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런민다 라오펑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라오펑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가 되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대요. 어떠한 상황이든 미국은 다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인은 뭘 봐야 돼요? 표를 봐야 돼요. 투표, 다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어때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반중 정서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결론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는 미국 코로나 상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계속 지금의 대중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근데 기존의 트럼프랑은 다르게 접근을 하죠. 지금 바이든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트럼프가 했던 걸 전부 다 폐기시키고 돌려놓고 하는데 하나만 안 바뀐 게 뭐예요? 대중국 정책은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표가 모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바이든은 동맹국가에 해서 뭐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워싱워수 내 스타일로 간다라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동맹을 통해서 동盟 혹은 쪼뱅고자를 같이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변국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든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을 예를 들면요. 일본이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쿼드라는 게 있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 해가지고 쿼드 그러니까 대중국을 견제해서 만든 하나의 단 조직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죠. 동맹 맞습니다. 한국도 동맹. 그래서 한미일 동맹인데 그래서 뭐 바이든은 일본, 한국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미국 옆에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만 중국만 압박하기 위해서 하자라면 일본은 발걸음 뒤로 뺍니다. 또 일본은요 그렇게 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해도 왜 그러냐면 일본은 외교 안보와 이 경제를 명확하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매우 이렇게 뭐 허조가 잘 됩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고. 근데 한국은 뭐가 하나가 쏠리면 전부 다 거기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어제 방송 SBS 방송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생각하는 주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아까 독일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과 그대로의 마찰 부분에서 그대로 한번 충돌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권 문제, 그죠? 뭐 홍콩, 뭐 이렇게 그다음 홍콩이라든지 신장 외월주라든가 이 시장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만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은 절대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슈로서는 하는데 이 이슈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걸 그냥 묶어서 지금 중국을 이렇게 무조건 견제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나라가 쉽지는 않다. 한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본이 하는 것처럼 좀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금융 미국이 잘하는 게 금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국이 꿈꾸는 반격 기술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러분 띠엔즈 호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위안화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부분에서 중국이 제일 앞서 링시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칼럼으로 내가 많이 썼는데 제가 여러분 단톡방 있으면 제가 이사장을 통해서 요 관련된 기사 하나 드리면 올려주시면 매우 쉽게 제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에도 다 나옵니다. 네이버 치면. 그러니까 이걸 방송도 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앞서가 있고 미국은 이게 놓치고 있다가 지금 정신이 없죠. 한국도 지금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뒤에 자료에서 보면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의 관심은 이게 무역 전쟁을 떠나서 금융, 기술 패권, 저는 특히 이제 기술 쪽, 제가 중국 칭화대에서 특히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에 근거를 해서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패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거기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의 이런 포지셔닝, 위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를 저는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책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부분에서 중국이 혁신하는지, 거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수왕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림은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성홍이가 미국을 덮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때문에, 제가 미국에도 살았고 미국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사실 미중 무역 전쟁 제가 한참 심할 때 2018년도도 그때 방송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미국인들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월마트를 가면요 70%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럼 그걸 다 드러내면 전부 다 콩락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중국도 중국 제품이 필요했고, 중국은 미국이 시장이 필요했고, 서로가 다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단계가 꾸준히 갔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를 기점으로 중국이 방향을 나도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꿈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은요, 청나라 때문에 전부 다 전 세계 GDP의 32.9%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 주석이 제 또 칭화대 동문 선배님이시고 제가 칭화대 한국 총동문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드 막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저를 특사로 보내주시면 제가 수시오 이런 말도 내가 우스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까지 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과거에 이제 우리가 3세대 지도부 2세대, 3세대, 4세대 오면서 이미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5세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일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원래 내가 1등이었어. 뒤에 사진 내가 넣었어가. 뒤에 사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원래 1등이었어가 오늘 자료 내가 엄청 많이 준비했네요. 네, 원래 1등이었어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중심에 내가 시진핑 있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덩시아풍이 했던 도광양해 그 도광양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얻어맞고 있다 미국이 때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숨길래 해도 숨길 수가 없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빨리 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맞는데 어차피 터질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커졌기 때문에 아무리 숨긴다고 덩치가 큰데 숨겨집니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불균형 뭐 기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차이나 배싱, 중국 때리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트럼프에 도드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두들려면 우리가 말한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논리를 어떻게 가냐면 결국 이제 체제의 불공정을 가지고 일단 긁어 넣어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약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정부가 다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장 징진인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불공정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시장 경제냐 혹은 국가 시장 경제냐.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제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야. 그러니까 이제 붉은 자본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터치는 또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드 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국은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미국의 해양국가와 우리는 영토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중국과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떨어져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섬의 개념, 영토의 저 해양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의 패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미군이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 나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편은 뭐냐면 자기가 그걸 하나 낳아야지만 역할로서 내가 리더로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좋은 일만 잘 하면 되지 맨날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건 다 받아가잖아요. 특히 트럼프 있을 때는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 대한 정서가 있죠. 자, 1대1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랑 미국이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것들이 보입니다. 미군 기지 위치를 보면 중국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미국이 이제 이제 좀 뭐냐, 이제 지나면서 이제 좀 알겠다, 중국.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알겠다 되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중국이 성장이 안 되겠다라고 중국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군의 다순하 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전문 용어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그런 상순한 들어보셨겠지만 과거에는 공개측 가이거란 말 들어보세요. 공급 측 개혁, 그죠? 근데 요즘은 수요 측 개혁이란 말이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 공급 측 개혁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막 성장하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아 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잉된 것을 잘 하기 위해 공급 측 개혁인데 수요 측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 모든 걸 수요를 만들어내고 물건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가서 화장품 사지 말고 하이난 면세점 가면 다 갖다 놓을 테니 거기 가서 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측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정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들이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기업들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매달마다 세미나를 합니다. 중국 쌍어 사롱이라는 걸 합니다. 거의 지금 200거 위에 됐으니까 100개월 했으니까 한 8,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시죠. 실전을 가져갑니다. 중국과 어떻게 비즈니스 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宏观 거시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해서 반중국 프레임이 더 강해진 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전 세계.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러고 인해서, 특히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죽고.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게, 독감으로도 많이 죽긴 하는데, 전 미국도 살아봤죠. 미국 거지 많습니다. 미국은 부가 거의 10%, 5%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지,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죽고.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제일 나쁘고,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哪个总统, 바이든还是,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북한 민주당 할 거 뭐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방법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릅니다. 제가 이 칼럼 한 그 캡처를 또 왔는데, 화웨이 관련해서. 제가 아마 다음, 화웨이 가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화웨이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화웨이에서 전체, 거기서는 중국어로, 영중은 남지 않고요. 하는데, 이 반화웨이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제 어차피 미국이 중국 죽이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약한 부분, 반도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타격입니다. 중국한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온 거, 조금만 시간을 더 끌어줬으면 됐는데, 좀 빨리 온 건 맞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캐파라,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치서 검색하시면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는 한 15년 잡혀 있었던 무비아오를 소돈할 수 있는 분명히 저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생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책에서 저만이 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CVC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좀 알려지고 여러 이제 매체에서도 중국 여러분 바이두에도 써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미국 메이고주의 BOE 차이니스 때도 제가 그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차이나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이 밸류 체인이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왕순 안에 묻어 있는 거고, 수요 측 개혁에 묻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요 CVC 나오죠? 단기만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한국 기업들한테, 한국 경제, 한국 산업들한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더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저를 따르는 많은 저희 연구소는 기업들, 학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요? 중국과 사업하시는 기업들, 중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희 연구소 멤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정확한 우리가 좀 앞서가는 비전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부분에서 마찬가지, 이것도 설명드리면 중국이, 자, 그래서 밸류 체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중국을 이걸 드러내고 싶었어. 야, 중국 이걸 들어서 빠져. 이 글로벌 찬연리엔 공결리엔 공급 부분 이게 같이 사서 짜주리엔에 빠져. 그래서 어떤 일이 했냐면 제가 하나故事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애플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蘋果사장 스티브 잡스를 불렀어요. 야, 너 중국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시죠? 다 만들잖아. 야, 미국 일자리 좀 만들게. 그 蘋果그 공장挪到美国来, 미국으로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나도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옮길 수가 없다고. 왜요? 돈을 떠나서 그 만드는 주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 그러니까 부품, 우리가 말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신경을 여러 군데 써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 때문에 영어도 안 써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영어를 쓰면서 살짝 제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죠? 진짜 풀면 돼요. 네, 제가 중국어 쓰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교수님? 네. 중국어 쓰니까 훨씬 더 쓰죠? 중국어 쓰면 다 알아듣지 몇 분이면. 还不如让我用中文讲课呢. 자, 어쨌든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그 공급 사슬에서 중국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공장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들, 타이완 기업들,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 다 같이 가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고가 안 되는 거라고요. 조달이.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여러분 쓰는 蘋果소지가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볼 때 하나의 아이패드가 위에 이거는 누가 만들고 이거는 어느 나라가 만들고 이거는 어느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조립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다 인단들이 전부 다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미국은 뭔 써요? 모든 걸 중국에서 만들고 제조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은 뭐냐면 디자인하고 뭐냐면 AS만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런 거로 뽑아 그다음 만들기는 어셈블리 조조항을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폰이요. 예를 들어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 제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하나를 만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디자인만 하고 돈은 제일 많이 벌어갑니다. 아이폰이.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중국이 고생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인건비만 가져갑니다. 그것도 렌자劳动이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은 아까 스티브 잡스도 가고 싶다고 하지만 말은 안 그렇겠죠. 가면 아이폰 가격이 어떻게 해요? 상승了. 그러면 아이폰 蘋果 소지가 비싸지는 거예요. 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도 있고 이 독일, 프랑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여기 있으면 중국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책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제가 한국어로 바꿔놨습니다. 이번 많은 독자분들을 위해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미국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드러내고 싶었지만 트럼프는 안 되더라. 힘들어. 하루 치면 안 되겠더라. 라는 거였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가 했죠. 중국 기업들, 중국에 나와, 미국 기업 다 나와. 쳐서 아니 정치인 당신은 스닝후 계속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나는 돈 벌어야 된赚钱하는 지혜인데 我只靠你得了吧 모르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경우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팩트를 다 보시지 말고 저희는 현장을 보면서 같이宏관과 외관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알리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미국은 있고 이걸 보면서 중국은 뭐냐면 내가 맨날 해가지고 돈 이거밖에 안 벌고 나는 맨날 싼 것만 만들고 미국에서 그냥 그림만 몇 장 그리고 돈 다 벌어가고 우리는 맨날 땀만 나고 보고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변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좀 진도를 뺄게요. 400페이지 내용을 다 하긴 했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니까 하니까 지금 책에도 없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이런 이야기도 안 쓰긴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중국이, 그다음 제가 책에서 했지만 저는 가능한 중국의 통지를 안 썼어요. 중국 자료.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중국 통계를 갖고 오면 안 믿을까봐.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뭐요? 미국, 일본,欧洲그런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客观한逻辑와 客观한 통지, 안리를 가지고 수입을 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계속 이미 이제 차세대 기술을 꿈꾸는 부분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 유네스코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것도 이게 설명이 긴긴 한데 여러분 업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지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특히 반도체 장비는 세계 1, 2, 3위가 다 미국입니다. 그 반도체를 장비가 있어야 뭘 만들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네가 쓰려고 그러면 무조건 허락 받고 써. 그러니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진 건데 어차피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은 가야지 올해가 이런 거 아시겠지만 또 100주년 그잖아요 또 공산당 젠당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여러 기업들이 다 섞여 있는 이 부품 소재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품 소재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총성 좀 이제 드릴 건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이제 한국 끼어 있는데 특히 이제 총소금 정쟁이라고 했습니다. 한중미일 이 첨단 소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중국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30% 중에서 80%가 다 지금 부품 소재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볼 때 화장품, 화장품, 식품 이런 것은 거의 뭐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품 소재가 정부나 제가 이제 정부에 가서 또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교수님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 반도체 제가 디스플레이만 갖고 왔습니다. 이게供给链이라니까요. 서플라이 체인 최종 소비자의 가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지 화웨이, 샤오미 다 있죠. 렌시앙도 있고 소니도 있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보시면 이 공급 사설들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합쳐지면서 전부 다 소재 부품이 조립되고 해서 최종재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좀 모르시면 설명했는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가 TFT LCD를 이미 중국이 이제 추월을 했고 뭐 이제 OLED나 정도가 되겠죠. 뭐 하여튼 전문용어로 가면 제가 좀 또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내가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78년, 2013년까지 35년, 과거 35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2014년, 2049년. 2049년도가 그렇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국 정부의 2049년도가 뭐죠? 100주년. 10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 이때가 뭐요? 여러분 나 계속 중국의 양거 200년 들어보셨죠? 네. 올해가 第一个 200년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第二个 200년이 바로 2049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2049년은 뭐예요? 중국 정부 공산당 꿈꾸는 게 미국을 이기는 겁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다 보이죠. 나라가 선 100주년이 나라가 선 150주년 100주년 되는 거죠. 네, 나라가 선 그러니까 양거 200년 아시죠? 네. 이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칭화대를 강의하기 때문에 중국인도 제 강의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더 분석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칭화 진관学院에서 이제 연주생한테 강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地方 商务局라商务厅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다 못하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시고 어쨌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뭐 2013 기준 표시를 내고 2021년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 이때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때가 24차 5개년 계약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메이트에서 들으셨던 2035년 그죠? 왠징 무비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049년도에 중간 전략이 2035년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하실 거 뭐예요? 2013년 2021년, 그 다음 2035년, 저희 35년 안 찍어놨어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2035년 이미 했죠. 그 다음 2049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방향을 가지고 중국이 가고 싶은 뭐야?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표현 안 하죠. 중국은 계속 개도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란 중국이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아까 봤던 이코노미스트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 눈에 보이는 거죠. 1793년에 중국이 전 세계 GDP의 32.9%를 했을 때 적나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제 이때 이제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시황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견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재밌는데, 그래도 오늘 혁신 이야기를 할 또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좀 줄여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 뭐 쌍수한 이야기 했고, 공급적 기업과 수요적 기업도 말씀드렸고, 차이나플레이션이란 말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차이나플레이션이란 말은 뭐냐? 이것도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쌍수나 아실 거고, 공급적 기업과 수요적 기업 설명드렸어요. 차이나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뭐냐면, 차이나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안 쓰다가 쓰기 시작했어. 중국 사람들이 안 먹다가 먹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중국 사람 비싸빈, 피자 안 먹다가 피자 먹으니까, 옆 동네인 한국에서 피자 가격이, 치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래 쭈로 좋아하지, 이유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유로가 그거 맛있거든. 그러니까 뭐요? 원래 한국 들어올 때는 뉴질랜드산, 그죠? 혹은 캐나다산 소고기가 한국 들어오다가 중국으로 쑥 빨려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북경에 소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100분이 14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소고기 많이 지금 소고기 좀 먹습니다. 돼지고기보다 100분이 한 2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때 차이나 플래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용했던 먹었던 중국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뭘 한다고요? 차이나 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비즈니스는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셔야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 밸리체인입니다. 5가지 없는 세상, 이런 말에 공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아시죠? 중국 전기차 부분에서는 뭐 신청 같은 건 다 이제 뭐 다 쓰고 뭐 버스나 다 하고 있죠. 중국도 전기차 지금 부분에서 훨씬 더 인프라를 깔려고 하고 있죠. 네, 이 싸움이 분명히 벌어질 거고요. 지금 뭐 요즘 전기차 관련 주식도 많이 부분도 있었고, 아까 질문도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전기차 부분에서는 조금은 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게, 저는 전기차 완성차보다는 그걸 만드는 부품 제조업체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주식할 때 도움 되실 겁니다. 냉장고가 없는 세상이라고 누가 합니까? 유명한 알리바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이야기한 겁니다. 냉장고 없다는 게 뭡니까? 냉장고가 왜 필요한데요? 아니,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 한 명, 그러니까 두성슨 그때 지화성이 한 명 있으니까 할아버지 한 명, 엄마 아빠 자녀 4사람이네요. 계란 30알 한 판 사시니까 한 판 사니까 할아버지는 하루에 몇 개, 엄마 몇 개 해가지고 한 이틀 반이면 다 드시래요. 이틀 반 때 돼서 띵동띵동 계란 다 드셨죠? 미리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실 거잖아요. 내일 먹을 걸 왜 주문하시는데요? 아니, 그거를 보니까 아르님은 양로를 안 치고 페이니를 좋아하시는데, 그 페이니 딱 그 양을 해서 거기 맞춰서 딱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혹시 중국 이제 가보시면 아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런 것들이 뒤에다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하루만 쓰고 나가 버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루만 나가니까 맥주도 하루만 먹는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지갑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결제 규모는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규모를 설명드릴 기억이 남으시니까. 모바일 결제는요, 중국이 작년 규모가 한 3경 4천조 정도 됩니다. 3경 들어보셨습니까? 경. 조 단위 위에가 경입니다. 3경,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제 한국의 국민 순자산 규모가 거의 1경 한 6천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순자산보다가 중국의 그냥 모바일 결제 규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모바일 결제로 만들어낸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산 없는 세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로봇 산업이죠. 그죠? 부분도. 제가 뭐 현장 이야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되고. 노 없는 세상이 그럴 거예요. 이게 무인상점이고, 노 없는 세상이다. 로봇은 무조건 시키도록 하니까. 이게 오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무 세상을 그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참 제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책 보시면, 책 진짜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뭐, 진짜 잘하네.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직접 사인도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긴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 해왔던 건 70년대 개혁, 가이거칼팡하고 시장 환기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왔던, 많이 들어보셨던, 기술 갖고 오면 시장 줄게. 그러니까 시장 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기술 잘 안 주네. 뺏길까봐. 그럼 뭘 하냐면 중국이 리프로깅이라는 걸 합니다. 리프로깅이라는 게 영어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아시죠? 쫙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술적 건너뛰기 뭐냐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점프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돈으로 사든 뭐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에 옛날에 DVD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VD, VTR. 이렇게 하여튼 거 아시죠? 우리 비디오방 아시죠? 퇴근할 때 아파트 단지에 10%는 1,000원, 9% 500원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다 없어졌죠. DVD로 바뀌었죠. 근데 중국은 아예 VTR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술적 한 대포 뛰어넘어가. 이걸 이제 리프로깅, 기술적 건너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갔다가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중국은 바로 점프. 이렇게 중간 단계 성장. 이게 중국이 갔던.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 스텝 바이 스텝을 갈 때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이든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사버리든 간에 점프 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인들, 안주권도 많은 기업들 중권 저 밑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나랑 똑같이 있네? 어떤 건 나를 앞섰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뭘 하냐면 중국이 많이들 조치를 합니다. 나가자. 그러니까 go global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자. 뭐 하는 거예요? 사자. 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데 일단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하죠. 다른 데는 다 팔아도 중국은 안 팔아. 한국도 좀 정서도 안 좋았던 게 옛날 뭐 쌍용 자동차 이런 일도 있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치도 좀 많이 있거든. 이걸 통해서 많이 샀죠. 석유 회사들, 뭐 전국,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사들였죠. 그러니까 이래서 또 성장을 했고.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반중 정세에 막히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开放性 创新이라고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이제 오픈해서 하는 혁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 개방 혁신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새로운 보이스 기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그 외부형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고 내부형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 국가 간에 있는 오픈형 개방 혁신을 말하는 거고 내부형은 중국 정부 공산당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형 국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创科,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같이 공유하는 협력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방향성인데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내부형 혁신 부분인데 우리 기업들은 매우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BOE 징동팡인데 징동팡이 뭐냐면 징동팡이 대표적으로 중국 LCD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은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하나 만들면 정부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 지진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 10%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비싼 공장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필요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이제 중국 정부 어떻게 했냐면 저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LCD 공장을 만들 때 왜냐면 한국이 LCD에 정말 최고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거는 기술력이 없고 공장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걸 지을 때 이제 한국 기업들 제품들, 부품, 소재, 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왔다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 정부가 야, 돈 줄게. 여러 가지 지진 만들어줄게. 한 조건이 있어. 이제는 중국 기업도 많이 컸잖아. 이제는 한국 기업 안 써도 되잖아. 한국 기업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를 든다면 뭐요? 아까 내부형 개방형 혁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자세한 것도 책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얘기했는데 팬더의 근육을 키워라. 이 페이지 우리 이사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더의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 중국 하면 뭐 물렁물렁하고 덩치만 크지 근육도 없고 배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팬더가 바뀌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머슬 팬더, 그러니까 근육이 팬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좀 질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바뀌려고 하고 이제 대국이 아니라 강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따고가 창구를 가고 싶어 하는. 근데 그걸 이제 조용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방전인데 그럼 어떻게 그럼 바꿔야 되냐? 이 뚱뚱한 거를 살 빼야 되면 유산소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시게 달리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산소 운동.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한 중국의 창업 아시죠? 예. 창업적创业 갈포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규제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한국도 작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한국은 너무 많다라는 말이 합니다.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부신, 요限制, 요规制, 부신 안 된다고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야, 옆에 있는 중국을 봐라. 중국도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럼 규제 샌드박스는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지금 P2P, P2P 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뭐 핀테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이 새롭게 영역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중국식 규제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설명한다면 发展中解决问题.
일단은 먼저 发展放开行你做吧 그 다음에 이제 하고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아까 알리바바도 이제 그런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이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이 이상하게 왜곡되고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정부가 뭡니까? 손을 싹 들어옵니다. 정리하자. 发展중 문제가 생기면 解决问题. 이제 시작하는데 뭘 지금 이거 저거 부신 내거 부신 이거 안 돼 저거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수익성리력 쓰고. 근력운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CVC라는 거 말씀드렸죠. 차이나 밸리체인은. 이것도 이제 막 팔굽혀펴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도 먹어줘요. 그러니까 R&D 비중. 그다음에 해외 우수인재, 야채도 먹어봐야 되겠지. 이거 하나하나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지원을 하려면 자금을 흘려주려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미국이나 때리잖아요. 때린다는 게 뭐예요? 그 위배 시장 질서 위배되는 거다. 불법이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을 돈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자본시장의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커초항반 들어보셨죠? 커초항반. 그러니까 그 통로를 만들어서 수요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봐야지만,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국 잘 하시고 중국의 런마의 관치도 좋을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거 하나에 보시고, 이거 너무 화가 났는데요. 펜다의 근육을 키워라. 예. 이건 너무, 하여튼,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핵심을 보는 시각인데,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장 사진 좀 볼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진짜 중국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현장을 많이 갑니다. 이 현장, 제가 책에 2장에서 현장에 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가보고 경험해. 진짜 많은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다시피, 엮이는과 숨기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影响도 있고 후면影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잡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사람을 감시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 학자가 베이징을 통해서 베이징에 있는 사람 조사를 한 3,500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력이 높을수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어시장도 CCTV 아시죠? 중국 CCTV가 지금 한 3억 개가 넘습니다. 근데 곧 얼마 6억 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걸 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중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 혹은 외국 사람이 중국 처음 가면 지하철 탈 때 항상 이 엑스레이 짐 다 보내야 되잖아요. 아시죠? 베이징 가면 그죠? 뭐 이런 한국 없는 거 없잖아. 근데 중국은 특수성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 다민족 국가예요. 그죠? 그건 나를 지켜주는 것도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코로나 다 보이니까 다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라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안면 결제도 지하철 타도 얼굴 갖다 대기만 하면 되고,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알리바바 상조를 갔을 때도 막 시장 조사하고, 배고파서 이제 마이다운하고 갔는데, 거기도 그냥 얼굴 갖다 대고 인식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막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할지 막 이랬는데, 한 60대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我教你, 小伙子, 我教你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책으로 썼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누가 다가오더라. 그걸 내가 쓴 거예요. 2장은 제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원래 이제 혁신을 이야기할 때 그게 파괴적 기술하고 앞에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 혁신은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리버스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으로 역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때문에 영어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로 말하면 여러분 틱톡 같은 거 아시죠? 틱톡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사람이 한 1억 명이 쓰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가지고 미국 애들이 1억 명이 확 빠지가 돌고 있는데 좋아하겠어요? 중국은抖音인데 왜 틱톡이라고? 그건 해외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예? 해외 버전, 그러니까抖音은 중국 버전, 국내용이고 틱톡은 해외 버전으로 글로벌全球版本 国内版本是抖音
갈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다는 중국에서는 우일 아닌데 그 자오가 또 지금 영어로는 니오라고 또 해. 말해. 니오가 뭔가 내가 아들한테 전화 걸니까는 그 말은 중국의 우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어로 된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어를 표시하는 부분에서는 외국 사람이 중국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리버스 혁신이 얘가 됐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파괴적 혁신이 뭐냐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막 파괴하는 건데, 이 파괴적 혁신도 크게, 근데, 혁신은 크게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개 나눠지는데, 지속적 혁신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해왔던 것, 즉, 선진국이나 이미 리딩하는 기업들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거기서更신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끌고 가는, 그게 지속적 혁신이에요. 그러면 파괴적 혁신은 뭐냐?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한 제품, 서비스로 일단 기존 시장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파괴시킨다. 포화시킨다고. 무너뜨린다고. 그 다음 내가 먹는다고. 먹어서 그 시장을 가지고 내가 또 새로운 그 기술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먼저 중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야? 일단 가격을 낮추면서 여기서 우리가 말한 이 시장占有率를 높여야 되는 거야. 시장 점유율을. 근데 파괴적 혁신이 먹히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물리적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리적 기술이라는 것은 뭐 R&D라든지 기술 역량, 인적 자원, DS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은 규제 계획, 아까 파란 중체 재원티. 그러니까 이걸 잘 드라마틱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된 거고, 신사대 발명품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까 모바일 결제도 했고, 이미 고속철도는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모바일 결제 아까 말씀드렸죠. 4경 2천조 액이죠. 네, 4경 2천조. 아까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4경 2천조 액. 3경 4경 2천조 액이죠. 어쨌든, 팬데나리 프로젝트도 그런데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하나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국가 혁신, 그러니까 공산당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세 개의 날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반격을 하는지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고, 제가 아까 파괴적 혁신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1억 명을 모아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기업들이 내 용후를 1억 명을 모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돈입니다, 그게. 그러면 또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다수지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혁신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챗 같은 경우, 위챗에서 여러 가지 샤오총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앱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니까 뭐예요? 양번이 많잖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라지고 있다. 옛날에 피처폰 아시죠? 그냥 이게 중국 1억 명이 쓰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쉬운 얘기를 들어볼까요? 옛날智能手机, 지금 스마트폰 2009년도에 나왔을 때 중국에서 1억 명 사용자가 나올 때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쭉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위챗 같은 경우는 한 2년 만에 1억 명이 사용자가 늘어났어요. 위협하죠. 지금 말씀하신 도인 같은 경우는 100일 만에 1억 명이 모였어요. 이게 빨라진다고 그러죠. 데이터 이야기는 그냥 쭉 참고로 하시고, 지금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같은, 여기 지금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데이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지에서 지금 정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에 지금 중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를 보시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것도 이 발견은 누가 했냐? 시작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한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간 거죠.行동.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잘 인적 인프라도 있었지만 이 데이터 친화적인 좀 정부의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좀 돈을 벌어야 됐다는 젊은 창업가들이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 가시면, 이건 미국 전 세계에서 알겠지만,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갖고 온 데이터입니다. 이건
뭐 이거 뭐 한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지수세상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래 이야기인데 AI,人工智能. IoT가 뭔지는 아시죠? 우联网, 그죠? 빅데이터 다수지, 그죠? 3D 프린팅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특허처럼 쫄리드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죠? 월등히 뭐 많이 중국이 앞서는데 특히 뭐요? 요치를 뭐요? 이 다수지는 훨씬 더 앞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을 가보면 중국 젊은 친구 만나보면 정말 뭐 그럽니다. 5G도 지금 6G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AI로 무단횡단 잡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예, 그죠?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처음에 한국 사람들 참 이해가 잘 안 갔죠. 이거 진짜 이거 홍토하는 부분에서 진짜 이름까지 띄워놓고 딱 보면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딱 LED에 딱 공개시켜버립니다. 벌금도 내고. 미국의 데이터 혁신센터에서 이것도 벌써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지능도 크게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는 General AI가 있고, 그러니까 좀 범용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하면 또 Narrow AI, 이제 영어로 해서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좀 좁은 AI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General AI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좀 더 그러니까 범용에 해당되는 것들, 좀 더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 이거는 아직까지 미국이 앞섭니다. 근데 Narrow AI, 특정 분야의 AI, 그 좁은 분야의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로봇이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까 General AI, 그러니까 범용 AI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반적으로 AI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도 논문 인용 편수도 지금 미국 엘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AI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 엘렌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냐면 특허는 논문에서 중국이 미국이나 이미 유럽을 앞섰습니다.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슈퍼컴퓨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많은 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많은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위안화 부분에서는 앞에 말씀 많이 했고, 이것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글을 많이 썼고, 최근에도 뭐 또 썼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보편화되고 있고, 매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82%가 다 하겠다고 한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베이징에서도 지금 홍보 다 파방했죠. 뭐 그냥 무료로 줬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베이징 그 동지 지금 홍해 때 지금 이걸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중국이 꿈꾸는 하나의 반지 기술, 그러니까 반격의 기술이라는 차에 분명히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이 될 겁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분명히 썼지만 우리가 위안화 국제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안화가 국제화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하기위해서는 일단은 하여튼 간에 뭐 이 금융의 진롱에 대한, 왜 미국이 그걸 제일 잘하니까 그랬죠? 돈을 넣었다가 확 올렸다가 확 빼버리면 그날 그 국가를 안는다고 했죠. 러시아가 그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제가 일본도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아니라 구소련.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샨창이 매거지금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요? 자본시장 개정을 경기를 하는 겁니다. 팡카이 완전히 안 한 이유가 그 이유가 있다고요. 자본시장 개정이 완전히 개방 안 됐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그렇게 개발 완전히 카오 시장 맡기면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 개발. 막 올립니다. 지금 더 올리고 팍 올리고. 그리고 뭐 확 빼버리면 그냥 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위안화 국제라는 게 지역화, 주변화 혹은 뭐 국제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한 화폐가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 통화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무역 결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축 통화, 그러니까 뭐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무역 결제 부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최신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간의 쩐 전쟁이라는 걸 칼럼을 썼습니다. 쩐 전쟁. 제 이름 치면 네이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칼럼에 나올 겁니다. 쩐 전쟁. 그렇게 했습니다. 쩐.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근데 그 쩐 전쟁은 디지털 화폐, 어차피 그 종이 화폐에서는 어차피 중국이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올라오고 있다. 비중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보는 것은 10년, 20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쩐 전쟁, 디지털 화폐. 이거는 분명히 아직까지 미국은 분명히 떨어진 건 맞고,
한국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중국식 규제 개혁, 뭐 이것도, 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임상실험 같은 부분에서 지금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도 지금 치매 같은 경우도 중국이 처음 했거든요. 했고, 지금 뭐 2019년 세계 2위까지 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란 중 제조원티.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규제 샌드박스를 작년부터 했고 조금씩 바꾸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고는 있고, 예전 자동차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여러 가지 뭐 지금 워낙 이 기득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뭐 광군 지역 때 뭐 1분 만에 몇천 대가 팔려 나오고 하니까. 인적 자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 공무원 할래, 추앙회 할래. 그러면 이제 추앙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공 사례도 많고, 그랬겠죠. 그래서 똑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제가 쯔저 한자가 다른 건 아시죠? 지혜로 읽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 쯔저 지금 한자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intellectual manufacturing in China 이렇게 간다는 것을 책에서 이제 제목을 넣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중국의 이 젊은 친구들 지금 이제 빠링호나 지우링호나 특히 링령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성세대인데 지금 젊은 중국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되게 계시지만 교수님 했던 그때 중국과 지금의 젊은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모든 걸 다 뭐 예전처럼 뭐 요커들이 막 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이제 모바일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가지지 않으시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런 걸 알아야지만 함께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국 여러 가지 정책들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백인계획, 천인계획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만인계획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차이나 현장 부분도 제가 참 많이 갔었고 중국이 어떻게 혁신하느냐. 저는 이제 말트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모바일과 그다음에 플랫폼과 리전.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가 또 나왔네요. 이게 네 가지 C를 만남으로써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편리함, 융합, 유통 채널,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면서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사회를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냉장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필요 없는 사회.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많이 깔리는 허마 선생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마 선생 앱 깔아서 30분 내 배송하고 모든 게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게 근데 이건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요번에 알리바바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무조건 타오바를 보면 내 것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후바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알리바바인데 근데 알리바바를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지가 다 해볼라. 그쵸? 그런 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너무 다 해보려고.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중국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이거. 여기도 지후바오면 무조건 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거 해. 네가 따라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회사죠. 알리바바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게 데일리 프레시, 그러니까 르르CN이라는品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내에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1, 2, 3, 4, 5, 6, 7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이면 월요일만 저 때만 팝니다. 제가 직접 물어가서 본사도 가서 만났는데 이거 진짜 팔고 이거 진짜 버려요? 아니면 뭐 이거 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뭐 혹은 또 여러 가지 채널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우유를 사든 여기 상추도 있고 많잖아요. 맥주도 있어요. 맥주도 있고. 맥주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오이니까 금요일만 파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진짜 그래. 브랜드 자체가 오는 금요일만 팔고 안 파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거의 확률적으로 한 85%, 90%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맞게끔만 생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매장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 그걸 인터뷰 내용 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1, 2, 3, 4, 5, 6, 7. 그래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뭐 많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 되는 이 징동 프레시, 세븐 프레시 한번 가보시면 뭐 3D 커피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CCTV 이것도 나오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후배들 데리고 왔을 때 커피 마시고 여기 이제 스마트 그러니까 징동에 있는 세븐프레시 가서 스마트 그 카트입니다. 졸졸 따라오면 카트가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지가 피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이 3D 프린트 커피 마시겠냐고 그래서 결제하고 사진을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한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 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었죠. 이 기업 사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서 너무 많아서 기업 사례는 좀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서서 강의하는 거 앉아서 강의가 또 어려워요. 서서 강의하면 여러분 눈 보면서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도 보면서 아 이걸 더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혼자 컴퓨터만 보고 이야기하려는 거 듣고 계신지 딴 거 하고 계신지 그죠?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뭐 이 정경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건데 한국 8대 수출 산업 중에서 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경련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빼고 이미 추월했다, 뭐 경쟁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산업을 측면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함께 수왕잉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안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한국 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중국이 공산당이 창의적인 공간이 적다고요. 중국 하면 맨날 공산당 하면 매우 경직되어 있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매우 링워싱 이럴 것 같다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제가 제 제자도 제 칭화대에서 가르친 제 제자도 혹은 제 동반 동시에 제가 중국 친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산당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우 링워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논평서도 지금 계속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그러니까 AI든 뭐 과학기술이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제 미국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AI 공유병입니다. 저는 아까 자꾸 미래가 두려운 그래서 자꾸 중국이 꿈꾸는 반격에 있으라고 합니다. 미래가 무서운 이유인 거예요. 저는 중국 가면 이 어린 친구들 지금의 빠링호도 이제 대단하지만 지우링호, 링링호 혹은 그 밑에를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한중관계 앞으로 20년 후에 한중관계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으로서 그게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한중관계를 더 위해서 공신을 해야 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AI 홍위병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AI 홍위병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홍위병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인 거예요. 대형인데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형용사처럼 쓴 거죠. 네. 젊은 세대라는 뜻으로. AI 그 어린 친구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AI 의무교육 시간하고 중국 AI 오늘 아침 방송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AI 의무교육에 대한 중국은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17시간 정도. 그 전에는 안 배운다는 이야기죠. 자, 중학교도 35시간 하는데 중국은 훨씬 더 한국은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른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132시간을 배웁니다.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상하이 더 앞으로 까오카오에도 지금 반영된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장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 넘어서 가는 거.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들한테 얘기했더니 한국이 좀 스몰 피쉬의 장점을 살려라. 중국이 이런 빅피쉬가 돼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유연성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지금 중국이 꿈꾸는 게 뭐냐면 미국의 대학에서 꿈꾸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차이나 스탠다드 전략입니다. 차이나 스탠다드 전략이 뭐냐면 이 표준화에 매우 민감해요. 표준화가 돼야지만 돈을 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뭐야. 돈은 다른 놈이 가지라. 다 벌어. 그 표준화.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쯔능 소지기 전에 폴더폰 했을 때 CDM이 2000 뭔가 아시죠? 예. 옛날 그럴 때 전부 다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를 엄청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 그래서 중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표준화 2035. 그러니까 표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새롭게 하면 분명히 한국, 일본, 특히 한국한테 같이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한중관계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한중관계는요, 정말 뭐, 제가 수교 봐왔기 때문에, 한중간에는 과거에는 산업 간 분업 구조였습니다. 산업 간 분업이 뭔지 아시죠?
설명드려야겠다. 산업과 북한과 너무 한중 관계는 사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 수교내고선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농수산물을 팔았고 우리는 중국에 공산품을 팔았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서로가 필요한 걸 호부. 그러니까 한중 관계 이야기를 한번 나왔던 게 이다에서의 호부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 근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이제 뭘 하냐면 나도 IT 찬양하겠대. IT 찬양. 제가 32살 때 첫 냈던 책이 벤처여 중국 대륙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개성안에 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왔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조금 상웨이 링위 그다음에 상요 그다음에 중국은 샤요 그러니까 조금 겹치지가 않았다. 같은 장애들 그래도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는 2010년 넘어서 품목 내 경쟁 부모 똑같은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요? 경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이제 기업들이, 이거는 기업들 만나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수직적에서 이제 수평적 분으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제가 이것도 모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도. 어쨌든, 지금 한국에 있는, 뉴딜 정책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양신일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신일종이라는 게 이게 이른바 중국판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지금 뉴딜 정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이게 거의 한 분야로 수렴되고 경쟁 구도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제가 비교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 시절부터 했을 때 중국과는 그래도 약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경쟁하면서 협력의 구도로 갔는데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중국이 보는 방향성과 한국이 보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이 똑같으니 그럼 결국 부딪히게 돼 있어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협력을 할 건데 어떻게 호흡을 할 건데 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의 방향성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하면서 이런 건 저도 좀 잘 안 했는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긴 했지만 차이나 포비아 근데 어쨌든 코로나는 크겠죠. 근데 차이나 포비아라는 게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하고 사업 실패해서 차이나 포비아로 나타나고요. 중국 지지 오늘 봤지만 중국 혁신 이런 것도 하나의 차이나 포비아로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차이나 포비아라 그때도 차이나 포비아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포비아라는 말을 한국 내에서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쓴다고요. 물론 결정적인 게 사드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 있지만 근데 사실 저도 여러 방송했지만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물론 특수 롯데나 이런 거 빼고는 모든 것을 사드로 이렇게 묶어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전부터 많이 했었고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왜냐하면 실제 만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드 기관은 물건 잘 팔리는 것도 잘 팔려. 사드 할아버지가 잘 팔리는 건 잘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뭐가 됐냐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지금 책에서 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 우리 경제, 우리 전반적 한반도에 중국과 한국은요.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워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부분에서는 함께 되는데 이게 서로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원칙은 뭐야? 좀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지.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럼 한국은 중국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의 좀 협력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기회가 있을 때 강의를 하면 중학생들 한국에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연구가 너무나 과거에 있죠. 중국은 변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자꾸 사업 망한다는 자꾸 옛날 생각만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사업 방향과 모델은 그대로 있는데 연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메랑 효과,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이 페이지 같은 마지막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나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결국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 또는 행위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행위 자체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너무나 한중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낼수록 그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나 포비아는 부메랑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아까 지금 반중 정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제일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한테볼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계기가 생김으로써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사람입니다. 마지막 표도 결국 사람인데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많이 교류하고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중국 우리 기업분들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그냥 여행 갔던 건 중국 이렇게 생겼네 라고 보고 배운 거고 출장 간 거는 그냥 그 시장을 보는 거죠. 근데 진짜 비즈니스 돈은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알고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2시간 되는 거예요. 와, 앉아서. 어쨌든 오늘 제가 모자간 다음 기회 있으면 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2시간 동안 그 옆에서 있으니까요 후끈후끈 열기가 느껴져요. 야, 90분 하고. 땀도 이렇게 흘려가시면서 정말 이 열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한 10,000명이 모여 있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들었으면 더 했겠죠. 네. 네, 뭐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2시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또 중국에서 많이 아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선생님 잠깐 질문 잠깐 있으시면은 잠깐 짧게만. 네. 이 질문 너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잠깐 나중에 또 그 문제인데 마인 사건을 내가 인식한 거를 3가지를 얘기하니까 이제 박 교수님이 그 3가지 가운데 첫째는 맞지 않은 그거 없었대. 첫째는 맞다, 둘째는 틀리다, 뭐 셋째는 맞다 이런 거 좀 판단해주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마인이 그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중국의 10억 이상 인구의 모든 정보를 그 마인 손에 들어간 거야. 맞다. 그러니까 맞다. 오. 예? 오. 이건 맞다고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맞다. 그러면 그거의 그 정보가 그 마인 손에 들어간 거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이면 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면 왜 나쁜 일인지. 내 생각에는 이게 또 한 강의 주제. 왜 나쁜 일이면서 좋은 일이다. 왜 나쁘냐? 이 정보가 마인한테 가니까 마인이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이러면 나쁜 일이고, 그다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연쇄 사건, 뭐 카드가 하나 넘어지면 뭐 몇만가 넘어지듯이 어느 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온다. 이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이 공산당 일당 독재 공산당이 그놈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질투가 생기고 여기에서 말이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제안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나쁘게 보는 거고 첫 번째는 좋은 거 절반 나쁜 거 절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 제가 첫 번째 10억 명 데이터를 그러니까 스토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도 다 그걸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명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견제 안 해도 되는데 공산당이 질투가 생겨서 그거를 견제하는 거냐. 그렇죠. 질투도 있고 좀 견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미 그건 공유를 하고 정부가 갖고 있을 건데 예. 이게 10억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데이터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크 스모크 그거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사인을 주는 하나의 역할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패턴을 잡을 수 있던 게 이제 아까 뭐支付宝도 있겠지만支付宝 웨이신 중국에 그렇게 시장이 아까 엄청 아까 3천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 개가 거의 뭐 한 80% 이상 장악하고 있으니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너무 민간 측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의 기존에 있는 은행을 지금 워낙 바꿔버리는 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을 다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이 아시겠지만 이거 똑같아요. 중국에서 신용카드 안 만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아까 말한 기술적 건너뛰기라고. 보통 체크가 쓰다가 신용카드 다 넣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로 가는데 중국은 바로 이런 지금 웨이신 주付이걸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는. 신용카드 가는 사람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훅 뛰어서 그러니까. 모바일로 들어갔다. 그렇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표현이 뭐예요? 리프로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처음에 견제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이제 행사 아시겠지만 그 서밋에서 상하이 서밋에서 조금 심하게 들어보셨겠지만 그 발음을 들어보셨으면 마의 강연이에요. 네 들어보시면 내가 그 적어도 10번 더 네, 그 좀 강하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모르겠어 중국 은행만 비하했는지 전 세계 모든 은행 비하했는지 은행은 전당포다. 그렇죠, 그런 말도 했고 그래도 거기도 아시겠지만 왕치산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국 매체에서 알리바바 죽이기, 마인 죽이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물론 각자마다 분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견제구가 필요했고 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협화나 P2B 사업에서는 자기 갖고 자기 자본보다 뭐예요? 빌려준 게 더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터지면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그렇지. 그 연인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게 그걸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면 터지면 만약에 알리바바 터지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金融风险이제规范하는 측면에서 시그널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파란중 제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리스크가 매우 지금 잠재 있는 게 크고 그래서 그 옛날에 막 P2P가 올라갔을 때 니나네나 다 했다고 그 사업을. 그러니까 위협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돈 갖고 튀는 놈 있었고 많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은 지역监督 没有管理 이런 말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괘씸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무조건 이제 안 되겠네, 공산당 말 안 듣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접근하면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고 중국 내부에서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시장 사람들 만나보면 조금 다르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 칼럼이나 지금 교수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연락처는 모르니까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했던 거 신문 칼럼에서 보내드리면 좀 저는 쉽게 좀 글을 쓰는 편이라서 제 칼럼 많이 보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교수님. 네. 네. 1971년도에 니슨 대통령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미가 수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데 그 후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매기마다 간 부임해서 밑에는 중국하고 대단히 그 강경 노선함에 대립됐거든요. 전략이 대립되다가 결국은 그 매개 대통령마다 모두 임기 말기에 와서는 다 좋아졌어요. 이거 오늘 교수님이 그 강의 들어보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몇 개 단계에 따라서 보게 되면 결국은 총적으로 말하면 중국하고 미국이가 서로 후보시 보완하고 서로 이런 게 너무나 엉켜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마지막에 와서는 이런 모습들이 해결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번에 바이든도 역시 처음에 이렇게 트럼프 이거 봐가지고서 미국이 국민들이 전선을 고려해서 부득불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다가 정차적 그간의 문제 해결되면 또 완전히 중국 포기하고 철저히 하자고는 아닙니거든. 역시 미국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좋아지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중국과 지금이 중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상대방 그렇게 나를 안 봐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너는 뭐 그냥 땅만 크고 인구만 많고 그냥 못 사는 나라였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가지고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중국의 과거에 어떻게 좋았든 간에
그건 내 감정이 감정이고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네, 그 때문에 그건 하는 게 뒤에 있는 표가 그걸 움직이기 때문에 정서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매우 심하다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면접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변화는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개방을 좀 더 해주면서 좀 보조를 부파를 맞춰줘야 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뭐 중국이 맞춰야 되고, 또 그런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치. 그렇게 좀 하면서 약간의 변화된 가능. 그 다음에 좀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딱 지키자는 선이 있는 거야. 띠시엔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전까지 이 부분은 개화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은 출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만큼 이렇게 트럼프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아침에 중국 그 방송 찰 때 과거의 트럼프는 그러니까 링차오 수이다 이种방식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많은데 근데 족박이요. 그게 링차오 수이다. 이게 중국어로 링차오 수이다. 방식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냐면 시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시통하게 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는데 압박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변 동맹국과 한다는데 그게 생각만큼 동맹국들이 그렇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 명분은 뭐냐면 경제인보다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뭐 민주 문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른 국가들도 동참은 하지만 미국처럼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면 동참은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또 중국이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거다. 그럼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은 뭐 감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끝까지 뭐 토고하자. 우리가 중국 어려운 말로 하면 디커플링을 하잖아.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이 디커플링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뭐랬다고? 차이나 밸류 체인. 내가 뭐든 다 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뭐 미래 버전에서 그래서 아까 말 띠엔즈 호흡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구촌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 하지만 지금은 토고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박승찬 교수님이 더 차이나 그래서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398페이지입니다. 그림도 많고 저도 또 그거를 좀 읽고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강연을 드렸으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내용들이 더 실감나게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곤 하고 정말 이 키워드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알고 가자. 앞으로 이 향후 이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가 또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휴.